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정부 지원이 종료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여기업들은 올해 배터리팩 공장 준공과 전기버스 신모델 개발 등 향후 사업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들 기업의 지역 정착과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정부 지원이 종료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난 2021년부터 약 3천억 원이 투자됐지만 530명을 고용하고 차량 4,300대를 생산한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 동안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해 48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2차 전지 기업 등 25개 업체로부터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계획된 규모가 25개 기업에 약 10조 원 투자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약 8개 기업이 실제로 공장 건설을 거의 마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현실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은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난 3년 동안 마련한 생산 기반을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명신과 KGM 커머셜 등 4개 참여 기업은 15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상생협의회에서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명신은 현재 조립 생산 중인 전기밴 세아 생산량을 늘리고 자체 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생산, 판매 전략을 마련했고 KGM 커머셜은 중형버스 신차종을 개발해 올 하반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창모터스는 오늘 6월까지 군산 공장을 준공하고 소형화물 전기차와 의료기기 등의 배터리팩 생산에 들어가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 진행을 본격화합니다. 전기차 부품업체 코스텍은 올해 말까지 통합전력 변환 구동장치 생산 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제품 양산과 장치 개발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들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연구개발 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합니다. 복지기금은 오는 5월 협의회에서 국비공모 신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개별 기업에서는 각 개별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 군산 상생의 일자리의 발전이고 또 그게 우리 군산의 발전이고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군산형 일자리가 올해 본격적인 생산 체계에 들어가는 가운데 군산시의 지원으로 사업의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중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가 내년 초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중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는 다음 달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6개월 동안 설계와 재해, 환경영향평가,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가는 30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개항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차 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도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공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사전 검토 후 다음 달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실시간 투과 전자현미경 등 고도 분석 장비 20종을 구축해 전문 교육을 통한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군산항 부두 운영 회사들이 비관리청 준선 공사를 직접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해수청은 임차 부두의 선석 준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두 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 부두의 해상이 준설되지 않을 경우 부두 운영 회사들이 직접 나서 준설하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수청은 이달 말 임대 기간이 끝나는 CJ 대한통운과 세방, 한솔로지스틱스에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계약서를 적용해 임대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군산 공공배달앱이 출시 4년 만에 매출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에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가맹점 1,700여 곳 가입자 14만 2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군산사랑 상품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착한 소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택배와 금액권을 활용한 선물하기, 예약하기 기능을 추가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이 올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단은 올해 사업비 34억 원으로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사업과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또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사업 지원을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혁신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5개 기관의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군산의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상생협의회를 열고 참여 기업의 저조한 실적에도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군산의 고용률은 지난 2017년 52.6%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58.8%로 6.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력 노동계층인 청장년층 30세에서 59세의 하락 추세는 지난 2020년 마이너스 2.62%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0.6%로 줄었습니다. 주민 반대로 갈등이 불거졌던 군산 성산의 모짜칩 공장 예정 부지가 귀농귀촌센터와 스마트팜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정부의 농촌정비 사업에 선정돼 공장을 매입해 철거하고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재칩 공장을 건립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군산 성산면의 한 벽돌 공장. 수년째 방치된 건물을 허물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보금자리와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정을 거쳐 군산시가 공장을 사들이기로 하고 신활력 산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군산시가 최근 정부의 농촌 정비 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5년 동안 13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공장을 매입하고 철거된 부지에는 24가구가 들어서는 귀농귀촌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타운을 이제 단독형으로 하고요. 연립형도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24세대 정도 이렇게 귀농귀촌 타운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뭐 주차장 부지, 도로 부지는 기본이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공원, 스마트팜 교육장까지 포함해서. 또 농촌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을 보호지구와 농촌 융합산업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뿐이 아니고 임산부, 꾸러미, 영유아까지 3만 5천 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급식을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정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당초 업체는 벽돌 대신 목재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냈고 군산시는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전북도가 행정심판에서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행정심판 후에 3월 3일부터 263일 동안 시청협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공장의 주변에 사는 우리 주민들, 상공리 4개 마을 주민들은 정말로 엄청난 그 피해 본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름날에도 집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공장이 들어서면 먼지가 나와 농작물 경작은 물론 생활을 할 수 없고 먹거리 지원센터도 코앞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 넘게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운 목재칩 공장.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친환경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재능기부 조직을 꾸려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전방위로 나섭니다. 27개 읍면동에 276명으로 구성된 복지기동대는 지난 13일부터 취약계층의 긴급수리 안전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 의료비 등을 한 차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홍방장은 오는 5월부터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읍면동 전체 취약계층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중국 옌타이시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옌타이시는 15일 공무원과 언론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미디어연합 교류센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언론인들은 두 도시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시와 옌타이시는 16일 중화문화의 코너인 니산서옥에서 현판식을 갖고 문화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를 마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시는 민원 후견인 공무원 38명을 배정하고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해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 배려 전용 창구 등 민원 편의 향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민원 25종의 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해 시민 부담 경감에 나섭니다. 군산시와 군산시 의회가 다음 달 행안부 중분위 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홍보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메가시티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산시 의회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8차례에 거쳐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행안부 중분위는 다음 달 17일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제7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중앙경로당을 시작으로 밥버스 봉사당을 본격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인근에서 시범 운영됐던 밥버스 봉사단은 올해부터 지역 경로당까지 확대돼 운영됩니다. 밥버스 봉사단은 회원 40여 명이 주 1회에서 2회로 모두 14차례 경로당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편 밥버스란 식사에 밥과 도움 주는 사람들 헬퍼의 합성어로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산시와 청년들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로컬 히어로 육성 사업에 참여할 6개 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 관련 예비 창업가이거나 5년 미만의 기창업가여야 합니다. 선정된 팀은 창업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들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혼 남녀 만남 행사인 청춘 섬에 있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의 주소 또는 직장을 둔 25세부터 39세 미혼 남녀 각 15명입니다. 참가자 30명은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고군산군도에서 스피드 데이팅, 포토 미션, 연애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성상면 행정복지센터가 나눔문화 기부금 릴레이 행렬에 함께한 금강철새로마트의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금강철새로마트는 금강호를 배경으로 철새들의 낙원인 자연생태관광지 금강하구둑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성상면의 이웃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옥구 행정복지센터가 7호촌 경로당 준공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7호촌 경로당은 작년에 지상 1층, 연면적 81.3제곱미터의 규모로 준공돼 현재 회원 2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문보경 7호촌 경로당 회장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경로당이 50년 만에 개소하게 되어 기쁘다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